시간 사주명리학 일주론 강의 34번째입니다. 정유일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주론 강의할 때마다 이제 뭐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일주론은 기본적으로 지지의 지장간이 어떤 것이며, 지지의 지장간이 12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일주론을 배우는 그런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주론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일단은 그 12운성 코태법과 지지의 지장간의 흐름을 아주 잘 소화하고 공부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야 일주론 공부하기가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일주론 공부하시기 전에 12운성과 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지장간의 흐름은 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유일주인데요. 정유일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지의 지장간이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정화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금 같은 경우는 이제 12운성상 정화한 유금의 이제 생지가 됩니다. 그걸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운성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유일주인데요. 12운성상 여기 보시게 되면 정유일주가 이제 생지다, 장생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생지. 장생인데요.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온 상태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아기 태어났다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즐거운 어떤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장생지를 가진 그 사주가 기본적으로 또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또 성격도 좀 밝고, 그리고 자기 표현도 좀 잘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정유일주가 이제 생지라고 한다고 이제 보는 것은 지금 요게 운성 도표인데요. 이게 천간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죠. 여기 천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 천간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지지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래축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공부하는 게 정화잖아요. 정화. 예. 정화는 이제 음간이죠. 음간인 경우에는 요 운성 도표에서 이제 시기의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절, 태, 양, 요 유금에 이제 생지가 되는 겁니다. 유금에서 이제 생지가 되는데, 요 생지가 된다고 하는 건 지금 총 4개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정유가 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토정법에 의해서 지금 정화하고 지금 기토가 같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기토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절태 양 생하면 기유도 이게 이제 생지가 되겠고요. 생지. 그 다음에 요 병화하고 이제 무토가 있는데 요거는 양간이잖아요.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절태 양생. 그래서 무인, 그 다음에 병인, 이렇게 이제 그 생지가 되겠죠. 무인, 병인 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임수가 있는데요. 절태 양생, 이게 이제 양간이니까 시계방으로 돌면 여기서 이제 요 임신이 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는 음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절태 양생, 개묘가 되겠죠. 개묘. 그래서 총 뭐냐면 생지가 이제 일지를 생지로 깔고 있는 일간은 총 이제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는 일주는 총 6개가 되죠. 오늘 그 정유하고 해서 총 이제 그렇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정유, 기유, 화토동법에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무인, 병인, 화토동법에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임신, 계묘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일주론 중에서 일지에 생지를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개가 전부 다 뭐 생지를 깔고 있지만 각각의 뭐 성격이나 이제 지정관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생지는 총 6개고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배우는 거는 이제 뭐 공부하는 건 정유 일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일주를 할 때마다 이 음성 도표를 이제 꺼내 보는데요. 이 표를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뭐 학원이나 뭐 이제 그 저기 철학관 같은 데서 이제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이 표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이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주론 하면서도 이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남들이 뭐 상담하러 왔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다 머릿속에 잘 이제 그 집어넣으시고 이제 이걸 그 설명하시면 좀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그 앞에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뭐 절태양생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프로답게 이렇게 이런 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잘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일주론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주명리학을 공부했을 때 12운성 포태법을 이렇게 볼 때 이 표가 전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쉬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지금 정유가 이제 생지라는 걸 갖다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2운성을 이해하기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처음에 뭐 이렇게 막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머릿속에 막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60개의 그 일주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정유가 생이고 여기 보면 뭐 정유생, 기유생이다, 병인생이다, 무인생이다, 임신생이다, 계묘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지가 6개 있다는 것도 이제 금방 이제 그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간목도 뭐 양간인데 절태양생하면 여기 지금 해잖아요. 근데 갑해라는 건 없잖아요. 갑자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12운성 어떤 포태법도 이제 공부하는 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주명리학 공부하는 게 사주를 잡으려고 한 기술적인 테크닉인데 이왕이면 뭐 효율적이고 그 좋은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빨리 습득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 거죠. 하여튼 요 표는 항상 제가 이제 일주를 할 때마다 이제 꺼내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요 12운성 포태법은 항상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는 게요. 이제 정유일주입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장간에 이제 경신이 있고 경신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금이 이제 10하고 20이잖아요. 그래서 10하고 20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보면은 10하고 20이라는 건 이제 사령한다고 해서 이제 한 달이 이제 30일 중에서 이제 유일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연을 판단하는 걸 입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월이 바뀌는 거는 이제 10이 그 절기 가지고 이제 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인데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중에서 요 천간의 경금, 지장간의 경금이 열흘 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장간 이제 신금이 20일 동안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묘진 사오미 이제 유 전달이 이제 10달이었잖아요. 신은 이제 지장간이 무, 임,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에 정기가
그 다음 달에 초기가 됩니다. 초기.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이렇게 넘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여기 정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6월 다음에 이제 수월이잖아요. 수월. 그리고 술은 요 신금이 그대로 요 술의 지장간은 신정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신금이 요렇게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음 달 초기에. 그러니까 지장간의 형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전달의 정기가 지금 현재 달의 초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달의 정기가 다음 달의 초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일하고 20일 그렇게 이제 사령을 한다. 사령이라는 말도 하고, 이제 뭐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주로 배우면서 이런 것도 이제 암기를 해놓으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좌오묘유 요 페이지는 총 4개 그 좌오묘유는 10, 20입니다. 10, 20. 그 중에 이제 병화는 중간에 기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또 이제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 좌오묘유 요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10, 20으로 간다. 지장간에 보시면 유금이 묘하는 지장간이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요 경금한테 정제가 되겠죠. 정제. 그리고 요 신금은 이제 편제가 되겠습니다. 편제. 정편제를 깔고 있죠. 이렇게. 정제와 편제. 지장간에 일지 지장간에 재성을 이렇게 편제와 정제를 2개를 다 깔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물 욕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재물 취득 능력이 있다. 재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사실 뭐 돈 모으는 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 뭐 열심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주 일을 열심히 아침부터 밤새도록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지 그래도 이렇게 정제와 편제를 이렇게 깔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물 취득 능력과 재물 운이 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60갑자 이제 60개 일주 중에서 지지에 이렇게 정편제를 이렇게 딱 깔고 있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일단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고 또 재물 취득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일주론 중에서 정유일주는 그래도 참 어떤 재적으로 어떤 뭔가가 사연도 많고 그리고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열심히 사는 사주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재물 운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재적인 취득 능력이 있으면 부지런해야 되겠죠. 돈을 벌려고 그러면. 게으른 사람한테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지장간에 일지에 정편제를 깔았다고 하는 얘기는 재적인 능력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거기를 받쳐주는 기본적인 어떤 품성 자체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화가 이제 유금에 아까 제가 그 음성 도포 보면서 생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장생지에. 생지에 있다는 얘기는 11용상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PR을 좀 잘합니다. 남들한테 나를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부모님이 나를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고 잘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뭐 좀 챙겨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 분유도 뭐 사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아기 옷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후원이에요. 후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상하게 어떤 그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있어요. 이 지지에 생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제 그 생지가 총 6개 있다고 했잖아요. 정유하고 이제 기유생하고 그다음에 병인생, 무인생, 그다음에 임신생, 계묘생 이렇게 총
생지가 6개 있는데 이 6개의 어떤 일주는 기본적으로 지지에 생지를 깔고 있어요. 근데 그 생지를 깔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후원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정유생을 가지신 분들 가끔 상담을 받아보면 공통점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있든 아니면 조직사회에 있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간지지가 이제 모두 음이죠. 정도 음이고 유도 이게 일단 천간지지가 음이다 그러면 일단 뭐 외형적이고 좀 외성적인 성격보다도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정유생 자체가 좀 실제 만나보면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단정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막 자기 자신을 막 표출하면서 좀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보면 되게 편합니다. 실제.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면서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준다 하는 어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모나지가 않아요, 일단. 예. 그래서 되게 좀 사귀기가 되게 편한 일주가 정유일주입니다. 편제와 정제가 지금 깔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편제, 정제를 깔고 있는데요. 편제와 정제를 깔고 있는데 지금 이 정편제가 다 녹지하고 왕지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경금하고 지금 요 경금하고 요 신금이 지금 이제 정유일주에 지장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면 절태양생묘옥대 록 이렇게 이제 록하고 신금도 보면 이렇게 돌면 절태양생묘옥대 록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녹지에 있는 거예요. 녹지에. 요거는 신금은 이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니까 유금에 이제 녹지가 되는 거고요. 경금은 절태양생묘옥대 록 왕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녹지하고 이제 왕지가 돼요. 근데 이 녹지하고 이제 왕지가 의미하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금이 이제 정화한테 재성인데 제가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 이런 묘지나 절지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녹지나 왕지라는 거는 굉장히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이. 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녹봉, 이렇게 돈도 받고 이런 대가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왕지는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날일자에다가 지금 임금왕자를 쓴 거예요. 이 왕자. 그러면 굉장히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일주가 재성을 녹지하고 왕지에 깔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주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고 돈도 벌고 재적인 취득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정유일주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양간이 아니고 음간이기 때문에 되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성실한 사주다.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유일주가 되게 건방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뭐냐면 좀 겸손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좀 대기만성형 이런 어떤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 정유일주 사주를 가진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크게 뒤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글자에 어떤 글자 오느냐에 따라서도 양상이 좀 틀려지겠지만 일단 정유일주로 놓고만 봤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주론의 성격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일주가 뭐 다른 천간에 어떤 걸 갖다 갖더라도 일단 그래도 어떤 기본성은 유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유일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재물운이 이제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하지만 어떤 재물운보다도 재물 취득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물 취득 능력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수완이 좋은 거죠. 수완이. 그래서 돈도 머리가 좋아야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없으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성이 일단 뭐 저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고 한다 그 정도면 일단은 이 정일주 사주는 돈 벌 수 있는 능력, 사업 수완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정제와 편제가 녹왕지,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면 나름대로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성은 이제 남자한테 돈도 되지만 배우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명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자, 어떤 부인을 얻느냐, 현출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현출하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생지에 있잖아요. 이게 생지.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성격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아주 밝아요. 밝습니다. 물론 내성적이지만 밝아요. 내성적이지만 밝다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유일주는 정유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성격이나 그 겉에서 나오는 풍경은 좀 약간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나름대로 밝아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생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일주의 남자는요, 일단 배우자가 성격도 밝고 그리고 현출하다, 능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유일주의 이제 어떤 그 여명의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천간을 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배우자 운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 이제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요 남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성이 이제 여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로 보이죠. 근데 여명 입장에서 남자를 갖다 본다고 한다는 건 관을 봐야 되는데, 요즘 지지에 그 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종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인종이라고 해서 인종이라는 건 없는 걸 끌어오는 건데, 만약에 뭐 그 정화 입장에서는 저 관성은 수잖아요, 수. 그럼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걸 끌어오느냐? 이거는 이제 그 60포테를 갖다 사용해서 60포테를 사용해서 이건 정이 음이기 때문에 임수가 아닌 계수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그러면 개가 되겠죠. 그럼 개유가 되겠죠. 개유이죠. 개유. 이제 개유는 이제 포자법상 병지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요 일간 말고 월간이나 그 다음에 연간이나 시의 천간에 이 개수나 임수가 없을 때 요 인종을 해가지고 개수를 끌어오는 것이지,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인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주는 공부하면서 없는 걸 자꾸 끌어와가지고 인종을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있지도 않은 걸 갖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일반화된 것처럼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정유일주는 그러면 다 관성이 개인데, 개유 병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다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개수나 임수가 이제 그 천간에 있다고 개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개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개사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월천간이 개사다, 월주가 개사다 그러면 개사로 봐야 돼요, 그러면. 개사, 태로. 근데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인종은 아주 공부를 좀 생각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돼요. 인종법은.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만 인종을 계속 끌어와가지고 그걸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교육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인종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일간이 이제 일간 지지가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천을귀인은 이제 천을귀인 다 아시죠? 간무경은 충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무경 충미,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는 묘사, 그죠? 그 다음에 을하고 기토는 자하고 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병정은 해유족이죠. 병정은 해유.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정유잖아요, 정유. 정유인데, 지금 요 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천을귀인이 됐죠. 그리고 계수하는 계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계묘. 임묘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사도 되죠. 그죠? 계사. 그리고 정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사, 계묘, 그 다음에 정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천을귀인인데, 이게 지금 지지에, 일지에, 천을귀인을 이제 깔면 이제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천을귀인은 기본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이제 후원의 어떤 그런, 의미니까, 일단 천을귀인을 깔았다고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천을귀인. 그래서 이제 천을귀인을 이제 이렇게 깔고 있다고 해서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일귀격.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았다 해서 일귀격. 그 일귀격에는 이제 계묘하고 계사도 되고, 이제 정유.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도화잖아요. 일지가 이제 자오묘해서 이제 도화가 되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유급 안에 신금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뾰족뾰족하다 해서 이제 현침이라고 하는데, 현침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손재주도 좋고 재능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지 도화가 있고 현침이 있으니까 재능도 많고, 아까 재능 자체가 원래 정일주가 많아요. 뭐냐면 재적인 어떤 성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일단은 재능이 좀 있고 손재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걸 다루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쪽 계통으로도 나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또 예술계통도 이제 현침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정유일주는 기본적인 사업수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개인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맞고요. 이제 관성이 있다 그러면 조직사회로 들어가죠. 근데 조직사회 내에서도 그 전문직의 어떤 바운다리 내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또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사회이죠. 아주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 그런 조직이나 직장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좀 전문직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더라도 남들이 좀 이렇게 나의 어떤 바운다리를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전문직의 회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게 이제 일지 생지는 이제 어떤 후원자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일주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정일주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내에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 하다 보면 연봉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되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어떤 그런 조직 사회지만, 이 정유일주는 후원은 밑에 사람이 후원을 못 해주잖아요. 좀 나이도 있고, 나보다 좀 그래도 연장자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상사들이 이제 후원이 되는데, 이 정유일주가 되게 후원자가 있어요. 직장생활을 해도. 진신은 이제 임수, 간목, 경금입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다 하면요. 정유일주에 제가 이제 진신 항상 얘기하는데, 적천수 그 진가론에 이제 나오는 이게 이제 진신의 개념인데요.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진신이 이제 임수하고 간목하고 경금 정도가 됩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되는 거고, 요 간목은 이제 인성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재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진신인데, 요게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유일주도 많이 바뀝니다. 정유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요 간목은,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 간목한테는 바로 정인이 되기 때문에, 요 인성이라는 건 뭐 학업이나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월천간이나 연천간에 간목이 이렇게 떠줬다, 또 통근을 해가지고 힘이 있게 떠줬다 그러면, 이 정유일주는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가 떴다. 요거는 이제 관성이잖아요. 이건 관성. 요거는 관성입니다. 관성. 정유일주가 만약에 임수가 진신인데, 만약에 연이나 월에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이 정유일주는 사업수완도 있지만, 일단은 30대, 40대까지, 40대까지 뭐, 짧게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신이 들어왔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또 통근도 했잖아요. 그러면, 진신은 통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천간이 없더라도 지장간에라도 진신이 있으면 정유일주의 어떤 좋은 장점이 이렇게 뭐냐면 살아나고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지지에 있더라도 그 지주가 지지에 있는 지장간에 있더라도 형이나 충으로 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신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요 임수가 온다 그러면 아주 그 조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잘 나갈 수 있는 정유일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금은 또 이제 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 만약에 연이나 월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정유일주는 조직생활하고 잘 안 맞아요. 천간에 관성이 없고 재성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그 정유일주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오래 못 합니다. 절대. 재성이 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잖아요. 그냥 월급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재성이 만약에 경금같이 이렇게 떠졌다, 만약에 경신으로 이렇게 떴다 그러면 통근도 됐죠, 녹지에 있죠. 이렇게 되면 조직사회와는 맞지 않고 일찍 개인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신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주 명리 분석하는데 응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배우는 게 정유일주지만, 그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바뀐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되는 거고, 요런 진신이 천간이나 아니면 천간에 없으면 지장간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딱 살피면, 이 사주가 귀격이냐 아니냐, 저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아니냐를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테크닉을 좀 잘 익히시면 사주 분석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사주 상담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바로바로 어떤 그런 텀 없이 쭉쭉쭉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신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 정유는 이제 생인데, 지금 그 삼합이, 요런 유는 사유축에 해당되잖아요. 사유축. 그죠?
삼합이 기본적으로 목화금수의 삼합이 있잖아요. 이게 목은 해묘이고 화는 인호수이고 금은 사유축이고 그다음에 수는 신자진 이렇게 총 4개가 있잖아요. 삼합이. 그럼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생이잖아요. 사유축 요거는 이제 그 삼합의 이제 금의 이제 그 삼합인데 정사는 여기는 이제 왕지가 되죠, 그죠? 왕지. 정축은 이거는 묘가 되잖아요, 묘. 그래서 생왕묘 이게 지금 합작입니다. 생왕묘 합작. 생왕묘 합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유는 사유축으로 뭐냐면 삼합이 들어가는데 12운성상으로 이걸 다 따져보니까 생왕묘 합작이더라. 생왕묘 합작이 되더라. 그러면 생 다음에 이제 묘로 이제 오는 것보다는 왕으로 가는 게 낫겠죠. 왕은 이제 그 기운이 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유가 사환을 만났을 때는 왕이 되니까 만약에 옆에 월지에 사가 있든지 아니면 요 시지에 요 사화가 있다 그러면 유축 이렇게 합작을 하게 되면 요 끼를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요건 지금 돈이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요 사유로 이렇게 합작을 하게 되면 요 사운에 대운이 사가 되든 아니면 세운이 사가 되든 요 시기에 요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축이 됐다. 축은 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묘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유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이 묘로 들어간다. 이렇게 크게 이거는 이제 이 사의 어떤 왕보다는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축보다는 그 사유요 합작으로 가는 게 정유일주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정유일주가 만약에 여기 유금인데요. 이게 지금 요유축이 되잖아요. 요럴 때 정유일주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지가 좀 이렇게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정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의 지장간이 단 하나의 유축밖에 없어요. 재성밖에. 편재하고 정재. 하나의 재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시기에 조금 뭐냐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유운이 올 때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정유일주는. 대운에서 유운이 오든 아니면 세운에서 유운이 오든 요거는 그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요거 이제 그 생황의 합작이 이제 그겁니다. 사유축 생황의 합작.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정유일주 남도 괜찮죠? 예. 예, 오늘은 정유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